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어휘가 되고요, 해석이 되고 문제풀이 기술까지 있으면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성적이 잘 나오겠죠. 제가 저희 커리큘럼의 일단 1번 산 증인입니다. 성적 인간 강사 중에 1등이고 강조드릴 건 많겠지만 제일 자랑스러운 점은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수험생이 느낄 만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모두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커리큘럼에 1차적으로 반영이 됐었고, 그게 이미 10여 년 전 얘기죠. 그 이후로 수천 명의 학생 가르치면서 저희 커리큘럼은 계속 발전해 왔어요. 1등이다. 다양한 지표에서 1등입니다. 자, 바로 커리큘럼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해석, 복화, 그리고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어휘 교재, 해석 교재, 그리고 기술 교재들이죠. 파트별로 나눠 본다면 독해청의 해석 어휘 이렇게 나뉘고요. 마무리로 기출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것이니까요. 이건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석, 복화,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 취사 선택해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탭스 19 수강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영상 끝까지 수강하신 다음에 나랑 맞겠다 맞지 않겠다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술, 탭스의 기술 이미 여러분들 많이 친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탭스 19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성적 달성을 위해서 탭스 19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분들이 탭스의 기술에 매료돼서 많이들 오셨었습니다. 그렇죠? 탭스 최적화시키는 커리큘럼이자 성적 극대화에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그렇게 특별하냐? 독해랑 청해 영역에 대해서 탭스의 기술 어떻게 배우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독해 교재죠. 이미 여러분들 친숙하실 겁니다. 친구, 지인, 선배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는 바로 그 교재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기존 기출문제들 10,000문항 이상을 분석하고 체계화해서 지문 구조를 패턴화했다. 이게 이제 출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된다? 결국에 패턴별로 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을 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수학의 정석,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할 때도요, 사실 모든 과목마다 가장 인기 많은 문제집은요, 결국에 그 문제들의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유형들을 세분화해서 체계화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반복 훈련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집이 가장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려줄 수 있어서 인기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 탭스 19 탭스의 기술의 교재 구성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쉬운 지문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하더라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런 구조가 들어올 겁니다. 피니아타를 만드는 것은 쉽다. 첫째 이렇게 하고 둘째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하면 피니아타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쭉 처음부터 읽더라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쏘아보기라는 것을 합니다. 쏘아보기 뭔지 궁금하시면 또 영상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쏘아보기 관련. 쏘아보기를 해요. 3초에서 5초만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서들이 보이고요. 이런 단서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 지문의 큰 그림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 내에서 주요 문장들 위주로 읽고 덜 중요한 부분들은 쓱쓱 읽으면서, 즉 한마디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문제를 읽기 때문에 문제의 큰 그림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정답에서도 매력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저희 탭스의 기술의 핵심이죠. 얘기가 좀 빨랐는데 어쨌든 어떻게 한다? 지문의 큰 그림을 파악한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지문의 구조를 굳이 쏘아보지 않더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저 정도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죠. 실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쏘아보기를 하면요. 쏘아보기 단서를 통해서 첫 문장 읽어주고 그 다음에 주요 문장 읽어주면서 개요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연구 내용 결과라는 것을 통해서 연구 내용과 결과가 나오겠구나. 결국에 내용보다는 결과 쪽에 초점을 둬야 되지. 첫 문장과 결과 쪽을 연결지어서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연구 내용은 세부 내용인데 그 안에서 이런 세부 단서들이 들어가는 역시나 부연 설명이구나. 이런 다양한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패턴들을 학습하게 되고요. 여기 적혀 있다시피 방금 배운 내용은 12단원에서 배우는 유형의 약간 대표 사례입니다. 꼭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패턴별로 배우게 되는 게 탭스의 기술이죠. 그리고 이제 주요 문장에서 결국에 정답으로 이렇게 1대1 대응까지 된다라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문제를 파악할 때 탭스식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탭스식 오답과 정답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이게 바로 탭스 최적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예문. 이거는 사실 이제 세 번째 지문이죠.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어떻게 보면 지금 봤던 지문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면은 틀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게 저희 탭스19 쏘아보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큰 그림 파악함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문제 풀이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왜 여긴지는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업 들어가면 하나하나 누구도 원숭이가 아닌 이상 누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첫 문장 읽고 그 다음에 지문 개요가 또 파악이 됩니다. 이번에는 19단원의 추상 구체화라는 단원이네. 그래서 결국에 이 유형은 추상적인 주제문 한 번 나오고 뒤에 어딘가에서 구체화된 주제문이 한 번 더 재진술되는 그런 유형이겠구나. 광의, 협의. 협의는 particularly 뒤에 그 단서 혹은 다른 단서들이 있지만 particularly 뒤 보면은 거기에 협의의 주제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 문장이 되게 길죠? 뒷부분은 부연 설명이니까 크게 안 봐도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에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요 문장, 거의 세 줄이 넘는 이 문장에서 아마 정답이 출제가 되겠구나 정도까지를 일단 특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정독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쏘아보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추상구체화 파악을 못했더라면 여기 읽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첫 문장 읽고요. 두 번째 문장 갔다가 너무 길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충 읽고 다음 문장이라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읽으면서 어떻게든 앞 내용 유추하려고 하죠. 그때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독해라는 걸 하는데 감독해가 아니죠. 찍기 독해죠. 그래서 소설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 문장 안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 안에서 천천히 여유를 갖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발견해가지고 정답 C로 이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못했으면 결국에 이 문제 맞추기 힘들어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탭스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탭스식 문제를 접근하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정답의 근거라고 특정을 했는데도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눈치 못 챘다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 지금 기술이죠. 뒤에 해석 부분에서 이 문장 손쉽게 해석하는 방법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19단원까지 우리가 지문을 학습하게 됩니다. 지문에는요. 크게 보면 19가지의 유형이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문제들마다 출제하는 정답의 근거들이 다릅니다. 주제를 물어볼 때는 말 그대로 주제만 찾아야 돼요. 옳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고르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논란이 돼요. 요새까지도 그런 거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거를 찾는 거는 결국에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찾아야 된다. 이거를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탭스식 논리. 그래서 탭스는 뭐 논리학 시험이다. 이런 얘기도 뭐 한간에 떠도는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에 오답을 강하게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 지문을 이해했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영어 시험인 줄 알았더니 함정도 까다롭네.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사실상 탭스가 그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결국에 서울대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관련은 지식인들이 정말 영어만을 잘해야 됩니까? 영어 및 그에 기반이 되는 논리까지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수능의 상향평준화된 버전이다 라고 보신다면 오답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체계적으로 봐서 성적을 극대화시켜 놓는다. 독해부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정답 적중률은 상당히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해 넘어가겠습니다. 독해가 저희의 정말 핵심 커리큘럼인데 청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취약점마다 학생의 성향마다 오히려 저는 청해가 정말 직방으로 성적이 오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탭스의 기술은 이제 빨간색이죠. 청해는. 또 여기는 세 가지 기준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듣기, 논리, 표현. 세 가지로 문제를 접근합니다. 청해의 성적을 올리려면요. 잘 들어야 되고요. 문제 풀어내는 논리나 스킬이 있어야 돼요. 문제들이 짧잖아요. 특히 초반에는. 그럼 그 짧은 문제들 풀어내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표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단어를 알아야 된다랑은 좀 다릅니다. 청해가 특히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요새는 수거들 많이 출제하는데 그런 빈출 청해용 표현들을 또 따로 학습해 줘야 돼요. 이거는 탭스19가 가장 자랑스럽게 또 제공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청해를 균형 잡히게 접근을 하면 성적 단기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항상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떤 비유를 드냐면요. 영화 매트릭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에 사람 머리에 칩을 꽂는 게 있어요. 그럼 사람 머리에 칩을 딱 꽂으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헬리콥터를 그냥 바로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뭐 운전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막 쫄면서 처음에 시행착오 겪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이 단기 수업입니다. 뭐냐면 실제 우리가 머리에 칩을 꽂는 것처럼 그냥 배우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단기 수업이고요. 장기 수업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장기간의 시간을 잡고 좀 실력을 배양해야 되는 부분. 정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듣기 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안 됩니다. 제가 뭐 칩을 꽂아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래도 듣는 실력 키울 수 있는지. 특히 파트 4, 5. 정말 지문 길죠? 그 긴 지문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장기고요. 단기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 파트 1, 2, 3, 4, 5마다 각각의 문제풀이 패턴들이 있고요. 문제 푸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이번 주 시험이더라도 바로 학습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먼저 전달 드리고 그 다음에 중기에서는 그 외의 것들 그 외에 뭐 빈출 표현 암기 좀 해야 되니까 중기적 그 외에 뭐 노트 테이킹 전략 등등을 모두 학습해서 가장 짜임새 있게 탭스 청해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탭스의 기술 독해랑 청해가 끝난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성적을 가장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파트였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다들 아실 거라서 이 부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해석이죠. 탭스 해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배우냐. 정확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탭스는 스스로 속도화 시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전용 해석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점수대에 적용이 될 만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해석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외국에 살다 왔는데, 나는 감이 있는데, 나는 수능 1등,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6개 덩어리로 패턴별로 학습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고요. 그 어떤 해석 수업보다도 여러분 성적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저희 연구진들과 준비한 커리큘럼입니다.
보세요. 자, 문장의 기본 구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6개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이런 거 아시죠? 문장 앞에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하는 거, 그리고 동사 뒤에 덩어리, 그리고 문장이 늘어난 덩어리. 총 6개 뿐이에요. 결국에 모든 문장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왼쪽으로서 오른쪽으로 읽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블럭에 있는 각 덩어리의 경우의 수를 다 학습하게 됩니다. 다 학습을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아래에 있는 예문은요. 탭스 문장의 딱 평균 난이도입니다. 탭스 독해 지문에서요. 한 문장, 요 정도 문장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요. 첫 덩어리죠. 두 번째 덩어리 여기까지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덩어리, 그리고 다섯 번째 덩어리, 여섯 번째 덩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덩어리마다 해석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게 됩니다. 기본적인 문장 해석을 체계를 다시 한번 다져 놓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파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학습조차 힘듭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우리가 사실 분명히 주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정도는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수업에 진행을 하지만 다 배우고 나서는 뭘 하느냐? 학생들을 지금 10년 동안 수천 명을 봐왔잖아요. 이 학생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착오로 어떻게 꼬이는지를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학생들이 꼬일 만한 유형들을 또 분류해서 페이크 동사 등등 분류해서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또 훈련을 합니다. 이 문장 동사 어디일까요? 혹은 이거 관여된 혹은 관여한, 관여시켰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부분들 뒤에는 그러면은 어떤 해석이 되는 걸까요? 이런 거 모두 꼬일 만한 거, 한국 학생들 헷갈릴 만한 부분 모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탭스 독해에서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복잡한 그리고 긴 문장들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를 한 1시간 들이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아요. 하지만 이런 문장들이 탭스 독해에 나오면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누가 쫓아오잖아요. 지금 시간 압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문장 나오면 대충 흘립니다. 그리고 감독해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모두가 익히게 될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예문은 쉬웠던 학생들도요. 이 예문 똑같은 구조거든요. 결국에 첫 문장에 있고 그 다음에 주어 있고 동사 다 똑같아요. 덩어리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선 막히죠? 왜 막힐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체계화된 문장 해석 수업을 안 받았기 때문이고 이게 전 점수 때 전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쉬운 예문부터 훨씬 챌린징한 예문까지 모두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수업을 기본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업함과 동시에 해석에서 기본적인 해석 룰도 배우지만 어휘가 부족할 때는 우리 어휘 교재랑 연계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단어들, 좀 주요 단어들 표시해 놓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자만하지 마시고 이거 체계만 갖춰 놓으시면 앞에서 기술을 학습했잖아요. 파운데이션, 완전 기본기가 또 튼튼하면 기술까지 함께 갖춰진다면 성적은 최단기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게 탭스 19 해석 그리고 기술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물론 이제 해석도 배우지만 10강 안에 완벽하게 배우지만 그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문법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또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문법을 거추장스럽게 막 이것저것 막 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핵심 알짜배기 위주로 쪽집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좋아해 주십니다. 저도 문법을 잘 합니다. 그래서 문법 이론 막 있어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시간 낭비이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법 파트 50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만점 나오게 하는 것보다 독해 청해에서 만점 나오는 게 훨씬 좋겠죠. 거기에 초점을 제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시험 응시하면서 다 정리해 놓은 거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문법이 8할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강좌들도 있고요. 그런 교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편하고 그렇게만 공부하고 싶다? 그럼 탭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탭스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문법만 공부한다고 탭스 성적 오르면 절대 그 수년간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토익, 왜 학생들이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지 아세요? 토익식 문법 공부는 한국 학생들의 공부법이랑 너무 잘 맞습니다. 탭스는 해석, 실전용 해석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꼭 강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해석도 여기까지 끝났고요. 사실 해석이랑 이어져서 어휘가 있죠.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물론 강좌도 있지만 사실 뭐 교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재 중에 올보카 베이직을 보여드리면 정말 이쁩니다. 코팅 이게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인 교재고요. 적용률은 99.2% 전체 영역, 그러니까 독해 지문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 빅데이터 가지고요. 130억 개 영단어를 모아서 우선순위를 매겼어요. 빈도수별로. 이것은 국내의 그 어떤 단어장보다도 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0억 넘는 데이터베이스 분석도 없었어요. 우리는 130억, 가장 정교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빈도수대로 the, be 쭉쭉쭉 해서 7,500번까지 쭉 정렬을 한 게 저희 교재고요. 이게 탭스에서도요. 이 자료집에 탭스가 발간한 그 탭스 뭐 보고서인데요. 여기에도 본인들이 시험 출제할 때 word frequency, 어휘 빈도수를 활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휘 빈도수대로 차근차근 학습을 해 나간다면 결국에 탭스 출제 방식에 의거한 학습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순서대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뉴탭스에 그럼 적용이 되겠냐? 탭스가 실제로 공개한 샘플 문제들을 봤는데요. 30문제 있죠, 한 세트에. 30문제 한 세트 정답 100% 일치합니다. 실제 교재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적용률 높고, 그 다음에 문장 해석 공식과 연계학습이 되고, 그리고 파트 1로는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빈도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선순위 10번 단어를 몰랐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학생은 막 우선순위 3000번 외우는 것보다 우선순위 10번에 있는 거 하나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놓쳤던 애들 중에 최빈출 어휘를 먼저 채워 넣는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일단 1차적으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내가 목표 점수까지 필요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워야 되는 암기량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암기하는 거가 어휘의 끝입니다. 아시겠죠? 어휘까지 해결이 되면요. 결국에 우리가 해석, 복화, 어휘, 그리고 기술 모든 게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갖춰졌어요. 그러면 탭스 졸업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면요. 여러분 목표 성적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파트별로는 설명드렸지만 그 외에 뭐 자료집들 PDF로 드리면서 또 뭐가 있죠? 기출문제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독해 쏘아보기 할 때, 쏘아보기라는 게 있는데 그 쏘아보기 할 때 실제 기출에도 이게 적용이 될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탭스 실제 기출문제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쉬운 거는 뉴탭스 기출문제집은 아직 발간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구탭스, 과거 탭스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보여드리지만 상관없는 게요. 문제 유형 동일합니다. 더 좋은 점일 수도 있는 게 구탭스에는 문제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적용 훈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까지 하면 탭스 19 커리큘럼 끝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4개 그리고 기출 이렇게 큰 그림이 이제 이해되시겠죠? 수강하실 때 이런 취지에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해를 하면서 수강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수강 후기들 많은데 여러분들 뭐 친구 추천 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어쨌든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가셔서
실명 인증된 후기들 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입니다. 항상 모든 수강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탭스는 어떤 이에게도 인생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나 성적 잘 나왔으니까 나 인생 끝났어. 이게 아니죠. 우리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이자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냥 스트레스를 주는 장애물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나 이거 오히려 탭스 식구 커리큘럼 들어보니까 나도 성적 극대화 해가지고 지금 내 경쟁자들보다 오히려 역전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역전의 기회로 삼을 거냐.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탭스 식구를 통해서 탭스 역전의 기회를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작점에서부터 그런 희망을 갖고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저희 패키지 이름 뭡니까? 최단기 역전 패키지입니다. 역전을 위해서 모든 내용을 정성 들여서 강의 촬영하고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꾸준히 그냥 따라만 와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